네, 3월 23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학과 관리를 AJAX 기반으로 이제 제작을 시작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목록 불러오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검색 기능,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 그렇게 이제 추가를 했죠. 요번에는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검색 기능을 좀 넣어볼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좀 필요하겠죠. 자, 지난주에 했었던 거 이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검색 폼을 가볍게 하나 넣을게요. 폼 태그로요. 자, 이게 지난주에 했었던 코드고요. 지난주에 이제 스텝 3하고 지금 4까지 진행이 3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스텝 3까지 이제 전달해드렸고, 오늘 스텝 4 진행할 차례죠. 자, 입력 폼 밑에 이렇게 검색 폼을 하나 넣을게요. 키워드라는 이제 입력 값을 갖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서브밋이 발생했을 때 onSearch 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검색 이벤트 함수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겠죠. 기존에 구현했었던 이 이벤트 함수들은 이제 코드가 적잖이 길어지니까 접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검색 폼에서의 전송 이벤트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const onSearch submit use 콜백 걸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폼 태그에서 서브밋 이벤트, 링크에서의 클릭 이벤트는 무조건 첫 줄에 그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이 2점 커런트 타겟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이 폼 안에 있는 인풋 태그,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네임이 지금 키워드니까 폼.keyword.value라고 해서 입력값을 취합니다. 자, 이거를 console.log 검색어라고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어 딱 누르면은 검색어가 이제 입력한 값으로 떨어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입력 값을 그대로 바로 백엔드 AJAX로 주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 URL에다가 검색어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URL이 바뀌면 페이지 로딩이 다시 되거든요. 그때 이제 AJAX를 태우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은 거를 AJAX로 바로 보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JAX 구현을 바로 해버리면 URL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화면상에 보이는 데이터만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아무리 몇 번을 하건 간에 뒤로 가게 눌러버리면 그냥 바로 전 페이지로 가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화면에다 출력만 할게요. document.query selector 샵 title inner html에다가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게 AJAX 연동한 거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여기 제목이 이제 검색어가 이제 들어가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동안 URL은 계속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몇 번 바뀌건 간에 뒤로 가기 눌러버리면 바로 한 번에 전 페이지로 가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임포트를 하나 더 할게요. 유즈 로케이션과 유즈 내비게이트 두 개를 이제 가져올 건데요. 유즈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URL에 포함되어 있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유즈 내비게이트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윈도우.로케이션하고 페이지 이동하는 거, 그 기능을 대신하는 함수예요. 자, 유즈 내비게이트라고 해서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유즈 내비게이트를 호출하면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사용해서 검색어가 입력됐을 때 페이지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검색어를 쿼리 스트링으로 지정해서 페이지를 강제로 이동시켜요. 이렇게. 슬래시 현재 페이지가 디팔트먼트니까 슬래시 디팔트먼트 물음표 키워드는 하고서 이렇게 변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URL 변조예요. 근데 하지만 웹브라우저는 주소가 변경되었으므로 페이지 이동으로 인식해요. 자, 뉴스 목록에서 학과 관리. 이 코드 빼고 다시 뉴스 목록 학과 관리. 검색어 한 번, 두 번, 세 번. 뒤로 가면 그래도 뉴스 목록. 여기까지 인지하셨죠? 근데 URL을 이렇게 바꿔놓고요. URL을 강제로 변조를 시킬게요. 자, 학과 관리.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동안 여기 주소가 바뀌어요. 그러면 뒤로 가게 하면은 그 히스토리가 남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검색어가 바뀌면 주소가 바뀌니까 브라우저 히스토리에는 쌓이는데 이게 페이지 로딩될 때 여기를 다시 원복하는 걸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뒤로는 가지만 화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타이틀은 테스트용이었으니까 뺄게요. 자, 페이지 이동으로 인식되면 리액트는 화면상의 모든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해요. 즉 재실행해요. 이 함수 자체를. 자, 그럼 검색어가 입력되고 내비게이트로 URL이 변조되면 여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유즈 로케이션을 써서요.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검색어를 받을게요. 쿼리 스트링 값이 없으면은 얘는 출력이 안 되겠죠?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검색어. 자, 이렇게 로그 찍고요. 자, 학과 관리 페이지로 온 다음에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럼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검색어 현재 없죠. 근데 111이라고 입력해서 다시 보내면 다시 실행되면서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검색어가 생겼죠. 자, 검색어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쭉 나머지들도 다시 실행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AJAX가 로딩된다 라고 AJAX가 다시 로딩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유즈 이펙트에 빈 괄호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실행이 안 돼요. 유즈 이펙트 안은. 왜냐면 얘는 최초 처음 로딩할 때만 실행되도록 하는 게 이 두 번째 파라미터의 빈 배열이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console.log use effect라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자,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use effect하고 한번 출력됐죠? 검색어 바꾸면 use effect 다시 안 나오죠. 그렇죠?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다시 실행되질 않는다고요. 자, 하지만 이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가 모니터링을 걸어주면 키워드 변수가 바뀌었을 때마다 여기가 재실행돼요. 최초 로딩될 때 실행되고 키워드 변수가 바뀌면 다시 실행돼요. 새로 고침할게요. 자, 일단 한번 실행됐고요. 제가 여기 유즈 이펙트 로그를 지워버렸네요. 키워드. 자, 한번 실행됐죠? 이제 검색어 넣을게요. 유즈 이펙트 다시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비워놓으면은 페이지가 딱 처음 열릴 때 한 번만 실행하고 두 번 다시 실행을 안 하는 건데 이 괄호 안에 어떤 변수를 명시하면은 이 변수 값이 바뀌었을 때마다 같이 실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백엔드도 같이 가동시키고 있잖아요. 자, 디팔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백엔드죠. 이 백엔드한테 주소를요, 물음표 찍고 특정 키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dname 이퀄 한 다음에 값 하나를 명시를 해줘요. 그러면 dname의 값이 전자공학과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줘요. 대신에 이퀄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요. 전자라고 입력하면 못 가져와요. 근데 변수 이름 밑에, 변수 이름 뒤에 특정 부분만 일치할 때 특정 단어가 매칭되는 항목을 다 가져오는 거를 보통 like 검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색어요. 전자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져오는 거를 like 검색이라고 해요. dname 언더바 like라고 넣어주면은 전자라는 dname이라는 변수에
전자라는 단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공학과를 가져오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공학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은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리액트 기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백엔드로 쓰고 있는 제이슨 서버가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요 키워드라는 변수가 있을 때 if 검색어가 존재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파람스에다가 빈 제이슨을 걸어 놓고요. 검색어가 존재한다면 파람스에 dname 언더바 like에다가 검색어를 넣어줍니다. 자, 요걸 이제 그냥 찍으면 그냥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검색어가 없는 경우 파람스가 이렇게 빈 제이슨으로 떨어지죠. 검색어가 undefined니까 파람스가 빈 제이슨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공학이라고 넣으면은 dname like 공학이라고 이렇게 걸어주죠. if문을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얘는 빼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준비된 요 제이슨을요, 데이터를 읽어올 때,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걸어주면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요 뒤에 붙어있는 요 제이슨을 여기에다가 물음표로 붙여서 줘요. 네. 이런 식으로 걸어서 줘요. 그리고 이제 AJAX 로딩이 다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11이라고 넣으면은 11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공학이라고 넣으면은 공학이 포함된 데이터.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검색 기능이에요. 자, 데이터 추가 서브밋.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니까 스텝 4고요.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한 부분은 여기서 제가 좀 덜어낼게요. 스크린샷 찍을 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네, 이 정도 하고, 자, 변경된 부분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임포트가 추가됐었죠. 그 다음에 페이지 강제 이동을 이제 처리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use 내비게이티브를 이제 사용하는 내비게이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URL에 전달되는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가 존재한다면 이제 AJAX의 백엔드에 전달할 검색어 세팅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였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였고, 그리고 검색 폼 전송 이벤트 구현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폼 추가해줘야 되고요. 코드 작성 순서가요. 일단은 검색 폼 작성을 제일 먼저 했고요. 검색 폼 작성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검색어에 대한 전송 이벤트를 했는데, 임포트가 먼저 되긴 해야겠네요. 에러 안 나려면. 임포트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강제 이동시킬 거니까 이 함수 정도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검색 폼을 준비하시고 검색 폼에 대한 이벤트를 만드세요. 그럼 이제 URL이 잘 반영이 되는지 여기까지 4번까지 하시고 중간 확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에서 변수를 잘 추출하는지 확인하셔서 콘솔.로그 잘 찍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되면은 AJAX 요청하기 전에 검색 파라미터 잘 받아오는지 확인하셔서 콘솔.로그가 나온 부분은 꼭 그 단계에서 로그 찍히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최종 마지막이죠. 코드 지나가는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쭉 실습하시면 그냥 타이핑 연습이에요. 구조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개발이에요. 사실 퍼블리싱은 그냥 감으로 때리면 되잖아요. CSS는 감 이거 넣어보고 원하는 게 아니면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찾으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게 안 돼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정확히 안다라는 게 이제 내부 원리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지만 코드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흐름을 알고 짰는지 안 짰는지 티가 납니다, 진짜.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데, 포트폴리오 주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알고 짠 건지 감으로 찍어 맞춘 건지 티가 나요. 코드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막 넣었다 바꿨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무 값이나 막 여러 개를 막 케이스별로 줘보면서 하나 얻어 걸리는 그런 거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기 넘버링 붙여드린 게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 넣어드릴게요. 자, 파일 이름은 department.step4.png입니다.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3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3시 10분에 뵐게요. 혹시 시간 부족하시면 연장해 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요 상태에서요. 지금 삭제하고 수정 부분이 일반 텍스트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 삭제 부분을 버튼으로 바꾸고 이걸 눌렀을 때 해당 데이터를 이제 지우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목록에 표시되고 있는 요 삭제 부분을 버튼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요 삭제라고 하는 텍스트를요, 버튼으로 바꿨습니다. 클릭했을 때 on data delete 클릭이라는 삭제 이벤트를 바꾸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나 삭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거고 어떤 데이터를 삭제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려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지금 여기 이제 이벤트를 안 넣어서 그렇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서는 id라는 변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데이터 id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에 id 값을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요 id 값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삭제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넣어줘야겠죠? 자, 데이터 삭제 버튼 클릭 이벤트를 구현해 줄게요. 일반 버튼이니까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무조건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 자신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클릭된 자신한테 숨겨져 있는 데이터 ID 값을 가져올게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은 데이터 셋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자, 근데 백엔드한테 물려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지금 다운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숫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온 내용을 숫자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제이슨에는 id 값에 다운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값이 숫자라는 의미예요. 적어도 문자열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parse int를 통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값을 잘 받아오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 보세요. 201, 204, 207 잘 받아오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백엔드한테 보낼 건데 자, 삭제 요청을 위한 AJAX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async가 걸린 그 즉시 실행 함수 안으로 넣고요. 일단 로딩바 열어야죠. 그리고 예외 처리 구문 안에서 들어가야죠. try catch 그리고 로딩바 닫아야 되니까 finally 여기서
이제 AJAX 로딩 종료를 알려주면 되죠. 자, 백엔드한테 요청할 때 get 방식으로 접근할 때요. get 방식은 조회죠. 이때는 http localhost 3001 그 다음에 디팔트먼트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조회인데 검색이다. 그러면 물음표 찍고 검색 필드 이름 언더바 like는 검색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포스트, 이건 데이터 추가죠. 이때도 그냥 이렇게 주소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 값을 여기서 이제 id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delete 같은 경우도 데이터 삭제니까 똑같이 뒤에 슬래시로 id 값을 붙여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RESTful 서버 규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져온 id 값을 이렇게 주소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삭제 같은 경우는 응답 결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xios.delete 하면서 주소 뒤에다가 받아온 id 값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은 삭제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 메시지만 알러트 함수로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 1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개만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상에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지금 비포인데 이거랑 요거에 대해서 한 거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없어졌죠. 백엔드에선 삭제가 됩니다. 근데 프론트엔드가 보여지고 있는 거는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 라고 보내면은 프론트엔드도 자기가 복사받은 거에서 지워줘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가져올 때 요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set department한테 전달해서 이 상태 값에다가 복사를 해둔 상태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 상태 값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백엔드에서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화면상에서도 삭제하기 위해 상태 값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해 줘야 돼요. 화면상에도 반영하기 위해. 그래서 set department를 호출하는데 current,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콜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요 기존 데이터에서 id 값이 이게 아닌 거를 걸러내서 지워줘야 돼요.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const new state는 현재 값에서 필터 걸러냅니다. 뭘 걸러내느냐? 이 current가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는 요 데이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들어오는 건데 요 하나에 대해서 이 하나가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이 갖고 있는 id 값이
사용자가 선택한 id 값과 다른 것. 이렇게 해서 얘를 return new state라고 해주면은 이제 새로운 배열이 생성이 돼서 상태 값을 갱신하는 거고, 그럼 자동으로 화면에도 반영되겠죠. 자, return state, new state, 요거 변수 중복되는 거 빼고 이렇게 한 줄. 그럼 여기도 return문 한 줄이니까 괄호 빼고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나죠. 자, 그럼 이제 204번 데이터 삭제됐고요. 6번, 7번, 5번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삭제가 되죠. 삭제는 여기까지예요. 자, 코드 스크린샷을 지금 다시 떴고요. 여기서 이번 단계에서 변경된 부분을 체크해 보면은 삭제 버튼 이벤트 구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삭제 버튼을 여기 추가를 했고요. 구현 순서는 당연히 버튼을 먼저 넣고서 이벤트 넣어줘야겠죠. 버튼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눌렀을 때 작동할 이벤트를 구현하시면 되는데 콘솔.로그 나오면 일단 거기까지 먼저 구현하신 다음에 중간에 한번 멈추세요. 얘가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변수 값을 잘 받아왔구나 라는 게 확인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구현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길지 않으니까요. 다음 교시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수정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 CRUG 기능들 구현하는 것 중에 수정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일단은 수정 버튼을 먼저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정이라고 버튼을 넣습니다. 자, 기본 구성은 똑같아요. 뭘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항목의 일련 번호를 버튼에 숨겨놨고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동작할 이벤트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정의해서 const on data edit 클릭 이렇게 함수 정의하고요. 앞부분은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일련 번호까지 가져오는 거는 똑같이 가면 돼요. 삭제 버튼 쪽에서 코드 복사할게요. 자, 번호 값을 잘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수정하기 누르면은 아까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삭제 대상의 id 값이라고 나오네요. 출력 메시지는 바꿀게요. 자, 근데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여기 버튼 누르면은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삭제보다 처리가 하나 더 들어가요. 버튼 누르면 여기 요 학과 이름과 학과 위치를 인풋틱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할 항목을 어떤 데이터로 할지를 상태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id라고 하는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기본값은 -1로 했어요. 그래서 수정 버튼이 눌러지면 저 상태 값을 바꿀 거예요.
set 업데이트 아이디한테 이 아이디 값을 전달할게요. 수정 대상을 의미하는 상태 변수에 저장된 아이디 값을 갱신한다. 일단은 이 변수 값을 여기 제목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아이디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버튼 누르면 해당 버튼의 상태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기존에 마이너스 1이었다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화면 출력 부분을 if로 나눠요. if 업데이트 아이디가 아니죠. 업데이트 아이디가 처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아이템의 아이디 값과 업데이트 아이디가 일치한다면 자,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는 이 아이디 값과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 아이디 값이 일치한다면 걔는 수정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으로 출력하면서 if 아이템의 아이디와 업데이트 아이디가 일치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 코드를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요걸 하나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인풋 태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아이디 값도 히든으로 같이 넣어줄게요. 인풋 타입 히든으로요. 자, 줄바꿈 좀 해제하고요. 자, 인풋 타입 히든으로 아이디를 이렇게 챙겨줬고요.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으로 넣어줄 때는 반드시 온체인지 이벤트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리액트 규칙이에요. 그래서 온체인지 이벤트를 안 쓸 때는 디폴트 밸류라는 속성으로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디네임 부분 학과 이름이죠. 여기도 인풋 태그로 네임 속성 디네임하고 기존 값은 디폴트 밸류로 걸어주고요. 위치도 그냥 출력하지 말고 인풋 태그 이렇게 걸어서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거기가 이렇게 인풋 태그로 바뀌는 거죠. 입력할 수 있게요. 여기 누르면 여기가 바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 부분. 버튼 부분은 이제 전송 버튼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타입 서브밋으로 걸어주고요. on 데이터 에디트 서브밋 이벤트 함수 바꿔주고 폴스타는 2칸으로 걸어줄게요. 자, 데이터 에디트 서브밋 이벤트 함수도 만들어줘야겠죠? 자, 데이터 수정 서브밋 이벤트요. const on 데이터 에디트 서브밋 유즈 콜백 걸고 두 번째 파라미터 비워주고 2.prevent default 걸고요. 자, 모양이 잘 나오는지 보죠. 수정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입력값 나오고 여기 버튼 이거 누르면 이제 서브밋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반응이 없는 이유가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인풋 태그만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폼 태그로 감싸줘야죠. 폼 태그로 감싸지 않으면 서브미닛 이벤트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잘 안 하는 건데 이 tr 태그를 폼으로 한번 감싸볼게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폼을 테이블 전체를 감싸야 돼요. 폼 반복문 안에 들어가니까 키 속성 넣어주고 on data edit submit. 서브밋 버튼은 사실 클릭 이벤트가 안 들어가죠. 그럼 제가 잘못 넣었네요. 폼 태그에 들어가야죠. 폼.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기 버튼 누르면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게 전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벤트로 들어와서 이벤트가 발생한 폼 요소를 획득하고요. current target. 그리고 이 current를 통해서 input 태그의 name 속성을 사용하면은 폼 태그, input 태그에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입력 값들은 value 속성으로 취득 가능하죠. 이렇게요. 자, 값 잘 가져오는지 출력 좀 해볼게요. 수정한 다음에 자, 역시 안 되네요. 그 폼 태그는요. 바꿔 말해야죠. tr 태그는요. 그 t 바디나 t 헤드, 테이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tr 태그는 속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폼 태그는 tr 태그를 감쌀 수 없대요. 가끔 이제 HTML 페이지 짤 때 폼 태그로 tr 감싸는 경우를 이제 좀 봐갖고 혹시 해서 해본 건데 역시나 안 되네요. 자, 요거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이 폼 태그 자체를 테이블 전체를 감싸게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테이블은 한 칸 밀어주고 폼으로 감싸줘. 그럼 폼 태그는 키가 필요 없죠. 자, 다시 해보면 이제 수정하기 눌렀을 때 이렇게 폼 태그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값을 입력하고 수정하기 누르면 수정할 데이터까지 받아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AJAX한테 보내야죠. 자, 백엔드에 데이터 수정 요청을 보냅니다. 자, 즉시 실행 함수 만들고요. 일단 AJAX가 로딩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로딩 바 하나 띄워야죠. 그리고 수정 결과에 대한 JSON.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 할게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하고 에러 났을 때는 그냥 알럿으로 지금 메시지만 뿌리고 있죠. 자, 수정 요청을 보낼 때는 get, post, put, delete 중에 put이에요. await axios.put 하면서 주소에는 어떤 항목을 수정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련 번호 걸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et 방식으로 보낼 때는 파람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포스트나 풋은 파람스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정된 결과를 백엔드가 반환을 해줍니다. 그거를 봤고요. 여기서 response.data 얘를 받아서 response.data라고 찍으면은 수정된 결과가 백엔드로부터 돌아오죠. 자, 여기서 한번 또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 버튼 누르면 백엔드한테 101번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수정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럼 화면을 되돌려 볼게요. 지금 상태 변수가 수정을 위한 이 상태 변수가 updated id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id 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수정 화면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을 다시 -1로 되돌리면은 화면은 원상복구 될 겁니다. 여기 111 넣고 111 넣고 다시 되돌리면은 자, 분명히 백엔드한테는 수정됐다고 이렇게 결과가 왔는데 아직 화면은 반영 안 됐어요. 삭제랑 마찬가지예요.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 복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AJAX로 백엔드한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거 고치라는 거지 나한테 복사된 거는 내가 고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수정 결과로 원본 데이터 여기서 원본이라고 아니죠. 수정 결과로 받은 제이슨을 현재 프론트가 복사해둔 상태 값에 반영을 해줘야죠. 현재 프론트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학과 번호가 101번인 데이터를 찾아서 이 내용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set department current 같고요. 원본 상태값에서 수정 대상을 찾아 인덱스를 얻어낼게요. 자, 원본에서 인덱스를 찾습니다. 그럼 이 커런트를 다 반복을 해요. 여기서 콜백 함수에서 true를 리턴하는 항목에 인덱스를 반환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인덱스가 변경할 상태값에서 변경할 대상의 인덱스 번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수정했다고 치면 0번째, 1번째니까 인덱스는 1이 떨어져야 돼요. 어딘가 코드가 잘못 들어갔네요. find index vi v.id와 백엔드한테 받은 내용으로 하죠. json.id. 아까 지금 여기가 뭐가 바뀐 거냐면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상태값의 id와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제이슨의 id가 일치하는 원소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JSON is not defined. 제가 JSON이라는 이 변수를 선을 위에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좀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 JSON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요 JSON이 속해 있는 블록을 접어볼게요. 그 바깥에 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JSON 변수는 요 블록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요 JSON을 쓴 게 안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럼 얘를 이 코드 안으로 넣어줘야겠네요. 요 안으로 넣어줘야 저 JSON.id, JSON이라는 요 변수를 인지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선언된 블록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JSON이라는 변수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저 JSON을 써야 되는 코드를 안으로 넣어준 거죠. 자, 다시 수정하고 자, 요번에 또 자, 상태 값에서 변경할 대상의 배열 인덱스. 일단 여기는 됐고요. 자, 일단 원하는 값만 잘 취득하는지 볼게요. 이번에 상태 값으로 변경할 인덱스가 2가 나오면 돼요. 1이요, 1. 네. 일단 원하는 데까지는 코딩이 됐어요. 그 밑에는 이제 코딩하면서 잡아보죠. 여기서 지금 리턴을 안 해줘서 그래요. 일어나는 게. 자, 그럼 이제 인덱스를 찾았잖아요. 상태값 배열에서 edit id 번째를 요 JSON이라는 객체로 교체해주면 돼요. 자, 배열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슬라이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current를 슬라이스 합니다. edit id, 수정할 대상의 인덱스로부터 한 개를 이 JSON으로 바꿉니다. 자, 얘는 슬라이스 메서드는 스플라이스네요. 스플라이스 메서드는 원본에 즉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current를 리턴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리턴된 이 current가 디파트먼트라는 상태값에 반영될 거고 그걸 출력하고 있는 화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 여기는 종합반 하나 더요. 여기는 영문학과 어학과 반영됐죠? 새로 고침해도 결과 잘 나오죠. 자, 코드를 지금 스크린샷을 떴고요. 이번 단계에서 진행된 부분이 상태값 정의한 거, 그 다음에 수정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고 이제 백엔드한테 고쳐주세요 라고 보냈을 때 동작할 이벤트 처리, 폼 태그에서 테이블 전체 감싼 거, if문으로 화면 분기했었죠? 괄호 닫는 것까지. 폼 태그 닫아줘야 됩니다. 자, 작업 단계를 보면 일단 상태값을 먼저 만드세요. 상태값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폼으로 감싸는 거를 그 다음에 해주세요. 자, 폼 태그 열었으니까
닫는 것까지 같이 넣어줘야겠죠? 여기까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여기 화면 분기하면서 화면 출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if 문이 열리고 있으니까 if 문과로 닫는 것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좀 스크린샷에 좀 잘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잘려갖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 상태값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HTML에서 수정 버튼을 먼저 넣으세요. 그러면 이 수정 버튼이 눌러졌을 때 on data edit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됐었어요. 여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태값을 변경을 하는데 요 업데이트 아이디라고 하는 요 값이 바뀜으로 인해서 화면에 이제 입력 폼이 나오게끔 하는 게 첫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폼 태그 걸어주고 폼 태그 또 닫아줘야죠. 자, 그럼 이제 상태값이 변경이 됐으니까 화면상에 반영을 해서 입력 영역을 분기하게끔 해주는 거죠. 자, 4단계, 여기가 5단계. 5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if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if문 괄호 닫는 것까지 같이 걸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폼 태그에 대해서 서브 및 이벤트가 작동을 하잖아요. 여기가 실행이 되면. 그러면 해당 서브 및 이벤트를 구현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자, 이게 지금 디파트먼트 스텝 6번인데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예제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퍼블리싱에서 프론트로 이제 전향하시는 경우엔 이 getPost put delete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처음 경험하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이제 백엔드하고의 연계 작업 자체가 이제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렵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이 아니에요. 개발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이 기능은 기본이에요. 일반 모든 프로그램의 CI/UD는 기본이에요. 지금 요거 우리가 거의 2주 가까이 작업하고 있는데 웬만한 프론트엔드 개발자 업무량으로 치면 반나절 업무량이에요. 그냥 아침 9시 아니죠. 그냥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서 9시 반쯤에 땡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점심 먹기 전에 요 정도는 끝나 있어야 돼요. 디자인을 배제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 디자인 다 걷어내고 그냥 프로그램 코딩만 넣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끔 반복 작업을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작업량이 좀 많아서 5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코딩 양이 여긴 좀 많아요. 보니까 이제 준비한 자료보다도 지금 단계별로 지금 새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게 돼서, 딱히 배포 안 하고 그냥 바로 만들었고요. 13번째 프로젝트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엑시오스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엑시오스를 이제 리액트 훅으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훅이라고 하는 게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그 플러그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훅들이 라이브러리로 이제 발표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자, 패키지.json 열어서 설치되는 패키지들 보면요, 이게 엑시오스 훅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지금 같이 설치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얘가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되게 잘 만든 훅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index.js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초기화를 했고요. 브라우저 라우터 걸어줬고요. app.js.png 인덱스였네요. 자, 그 다음에 app.js에서는 요 예제에서는 페이지를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AJAX 했을 때도 그 뉴스 목록을 처음에 출력을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식으로 그냥 출력만 하는 예제, 갯방식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예제만 준비를 할 건데, 데이터만 바꿔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data.json에 보시면은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그 당시 탑승자 명단 데이터인데, 원래는 그 데이터 분석 수업에서 쓰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써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또 data.json에 보시면 처음에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랑 약간 비슷한 분량으로 프로페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요걸로 이제 CRUD를 엑시오스 훅을 써서 이제 구현을 해볼 거예요. 뉴스하고 여기 타이타닉, 요 타이타닉하고 프로페서, 요 두 개를 쓰는 예제를 만들 건데, 오늘은 타이타닉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pp.js에서는 이렇게 페이지를 두 개를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건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titanic.js라는 파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 안에 professor.js라는 파일이 있었죠.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JS 파일이 딱 그거 하나밖에 안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해드려보면, 만약에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페이지를 구성하는 JS 파일이 하나 있고, 이 JS 파일에서 끌어다 쓰는 컴포넌트들이 몇 개가 더 있다. 근데 이 컴포넌트를 다른 데서는 안 쓴다. 딱 여기서만 쓴다. 라고 하면은 얘를 폴더화 시키는 거예요. 폴더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타이타닉.js라고 하던 것 대신에 타이타닉 폴더 안에 index.js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자, 임포트 할 때 첫 번째는 페이지스 폴더 안의 타이타닉 JS 파일을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으로 임포트.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두 번째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이렇게 되죠. 페이지스 폴더 안에 타이타닉 폴더 안의 index.js라는 파일을 가져와요. 얘가 이렇게 두 가지, 1화는 이거, 만약에 이런 파일이 없으면 2화는 이거. 원래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폴더로 구성하시건 파일로 구성하시건 자기 맘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예제들이니까 그렇게 코드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동의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코드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titanic.js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페이지 분량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 페이지 만들 땐. 그러니까 본체를 하나 만드시고 그 본체에서 끌어다 쓰는 하위 요소들을 이렇게 다른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페서 안에서도 새 파일 index.js라고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근데 함수 이름이 인덱스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적당히 함수 이름 고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타이탄 쪽에서도 이렇게 타이탄. 자, 그러면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프로페서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index.js.png가 되겠죠? 타이타닉도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폴더를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없고 그냥 나는 짧은 페이지 딱 요거 하나 정도만 할 거다. 예를 들면 뭐 회사 소개라든지 뭐 대표자 인사말 뭐 이런 간단한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 거니까 폴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세요. 폴더 만들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같이 살펴볼 이제 Next.js가 걔는 폴더 구조가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요. 리액트는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리액트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슬슬 Next.js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넥스트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리액트는 URL을 잡아주려면 우리가 라우팅이라는 걸 해주죠. 근데 넥스트는 사전에 약속된 폴더 구조로만 만들면 폴더 구조를 지가 인지해서 URL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Next.js에서는 이 코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 꿀이죠. 폴더만 갖춰주면 URL이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안에 메뉴링크.js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복사해왔고요. 스피너.js도 이전 파일에서 복사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컴포넌트 안에서 메뉴링크.js.png 그 다음에 스피너에서 .js.png 자, 이렇게 했고요. 여태까지 테이블들이 너무 안 이뻐서 table.js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얘가 뭐냐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테이블 태그를 덮어 썼어요. 그래서 테이블한테 기본 CSS 좀 만들어주고 이 테이블 안에 있는 th 그리고
TD에 대해서 테두리랑 여백 색깔 같은 걸 좀 잡아준 거예요. 이거는 리액트 코드가 아니고 그냥 CSS만 익스포트 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보더 잡고 폰트 사이즈, 텍스트 얼라인, 마진 이런 것만 잡은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별다른 설명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table.js.png 자, 그러니까 메뉴링크.js는 이거는 이전 단원에서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pinner.js도 이전 단원에서 복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data.json 파일. 이 data.json 파일이 이제 다시 또 필요한데 아마 이전 단원 예제 막 진행하시면서 입력 수정 삭제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아까는 디팔트먼트만 갖고 한 거고 여기선 프로페서랑 타이타닉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할 거니까 기존의 data.json을 복사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패키지.json에서 이제 백엔드 같이 가동하게끔 코드 넣어줘야죠. 자, 백엔드 가동하려면 첫 번째가 여기서 프록시라는 설정으로 백엔드에 메인 주소 걸어주고 이거 안 걸어주면은 CORS 보안 이슈 때문에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스타트 명령에서 백엔드 시스템이 같이 가동되도록 명령어 추가. 요거는 지금 넣어주세요. 요거랑 요 코드는 지금 넣어주세요. 자, 지금 딱 여기 준비 작업까지만 제가 올려드렸어요. 오늘 시간 뭐 다 지나갔으니까 딱 오늘 여기 준비 작업까지만 해서 이제 세팅만 해 놓으시고 내일 땡 하면은 바로 뚜뚜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녹화 여기서 끌게요.